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참 날씨도 뜨거웠고 반도체 소식도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오늘은 HBM 피크아웃 고점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겁니다. 오늘 요 소식에 들어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아시는 지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인원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또 오전에는 SK 그 원산면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쪽에 한번 쭉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이제 354kV 변전소 공사가 시작이 됐고 타워 크레인이 2개가 섰어요. 또 정수장 공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공급 과잉, 피크 타임이 왔다. 일본 장비 업체들은 한국의 HBM이 더 커진다 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냐면 모건 스탠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날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곧 겨울이 닥친다, 윈터, 룸 이렇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특히 우리 D램 시장을 저격을 했고 HBM조차도 공급 과잉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드림 내용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머니투데이 있었던 거죠. 메모리 D램을 얘기하는데 윈터 always last 항상 이 메모리는 항상 겨울에 뭐 마지막에 웃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이제 보고서를 냈던 것 중에서 AI가 주도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만큼 슈퍼사이클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예요? 올해 6월 6일이에요. 만큼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잡았어요. 모건 스탠리가 26만,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잡은 게 제가 알기로 26만 원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만 원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9월 15일 날 보고서에는 내년 말머리 반도체 시장 침체가 예상만큼 침체가 되는 만큼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왜냐면 모건 스탠리가 6월 6일에서 9월 15일 불과 3개월 만에 슈퍼사이클에서 겨울을 얘기를 한다는 게 침체를 말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6월 6일 날 슈퍼사이클이라고 이걸 예고했던 것을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장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냥 시장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번 주에서 들면서도 아마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다 뭐 메모리 디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또 메모리 또 이렇게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윈터 룸 겨울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서부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반박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공급 과잉론이 특히 얘기를 하지만 일본 장비 소재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HBM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대표적인 것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는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이제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적층할 때 두께가 두꺼운 걸 이걸 갈아내거든요. 얇게. 그라인딩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뭐 토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야, 요 사진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게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하고 충남지사 여기 보이시죠? 김태형 지사.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듀폰하고 코닝, 포와, 베바스토 등 4개 기업이 충청남도에 2억 달러 투자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는 뭐가 맞느냐 하면은 이게 소재 부품 이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우리 뭐 평택 캠퍼스하고는 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뭐 평택 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저렇게 충청남도에도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도 이 충남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계 투자 업체인 모건 스탠리만 그래요. 모건 스탠리의 SK 하이닉스 매도 보고서가 국내 반도체 주가를 흔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3 내지 1년 정도 가까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도 텀이 너무 길어요. 3에서 1년.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반면 국내 우리 증권사들은 당연히 뭐 국내 증권사니까 좋게 얘기를 하겠죠.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 NH투자증권, 노무라증권 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제히 우리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고 이게 노무라증권까지 이게 지금 이게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여기고 국내 이제 여기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비판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입니다. HBM이 공급 과잉에 직면했다. 25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 모건 스탠리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HBM의 공급 과잉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에 HBM 물량도 대부분 완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요. 다만 이제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만 HBM3만 지금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8단 HBM3E, 12단 8집 HBM3E는 아직까지 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물량하고 마이크론 물량밖에 없는데 이 내년에 공급 과잉이 온다? 삼성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C하고 모바일 수요가 부진하다. PC는 지금 AI PC, AI 노트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도기예요. 모바일은 지금 애플이 아이폰 11을 내놨는데 온 디바이스 AI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벌써 할인에 들어가고 수요가 전에 같지 않아요. 이 부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이제 삼성이 갤럭시 S25를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할 거거든요. S24보다 더 발전된 온 디바이스 AI 성능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도 좀 늘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국 기업이 D램 증설로 D램 가격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요거는 조금 우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내외 증권사에서 이게 반론을 냈습니다.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삼성증권입니다. SK 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은 올해 말에 13만 장, 내년 말에 15만 장에 불과하다. 아직은 공급 과잉이 아니다. 신영증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바일 PC 시장도 부진해도 AI 서버, 데이터 센터 향 수요는 견조하다. 그러니까 이게 D램이 지금 뭐 PC 모바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AI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그 구형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견조하다고 얘기를 하죠. 미래에셋에 여기는 더 아주 세게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중국 증설을 고려해서 투자를 계획 중이다. 또 미래에셋에서 지난주에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설령 HBM이 가격이 반토막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높은 마진을 기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외국계 은행 중에서 노무라증권이 중국 증설에 따라 국내 기업도 유연하게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모건 스탠리처럼 그렇게 과격한 그런 뭐 피크아웃, 뭐 공급 과잉, 업황이 꺾이고 이런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밑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건 스탠리는 내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장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HBM이 거의 엔비디아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AMD가 쓰지만은 내년부터는 뭐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HBM 수요를 일으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는데 내년부터 그 시장이 꺾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 이게 황민성 연구원은 아마 삼성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능력은 올해 말 월 13만 장에서 내년 15만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HBM이 캐파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캐파가 부족해서 청주 M15하고 이천 M16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갔던 용인 원산면에 거기도 이제 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 능력이 늘어나려면 SK 하이닉스도 M15X가 내년 말이라 돼야지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2000M16이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죠. 계약이 완료된 물량만 생산하는 기조다.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올해도 HBM을 다 완판했거든요. 계약이 다 끝났어요. 올해 물량이 뭐 13만 장이든 15만 장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생산만 하면 엔비디아가 다 사줄 거고 내년 물량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AI 가속기인 웰의 지금 대기 수요도 굉장히 하니까 내년에 계약된 물량만 생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HBM 공급 과잉이 예견된다면 엔비디아는 왜 삼성에게 추가로 공급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 엔비디아에서 은근히 삼성전자한테 콜을 주겠다 은근히 얘기를 하면서 요 엔비디아가 SK하고 가격 조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를 원래는 17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1달러를 깎아가지고 16달러로 조정을 했다 그래요. 누구 영향이냐? 삼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가격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노무라 증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제조사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과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는 지금 너무 섣부른 결론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신영증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HBM 수요는 220억 기가바이트 공급량은 190억 기가바이트로 약 35억 기가바이트가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공급 부족. 그래서 아까 타이틀처럼 일본의 많은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HBM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다 하겠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D램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HBM이 공급 과잉? 일본 장비 업체는 한국의 HBM을 더 커진다고 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HBM 공급 과잉론에 19일 한국 반도체 주가는 휘청거렸지만 정작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등 해외 업계에서는 AI용 메모리인 HBM에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진단과는 달리 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HBM 시장에 성장에 여전히 대비하고 있다. 18일 니혼 게이자이신 니케이죠.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토와 같은 일본 주요 반도체 장비 회사가 HBM 수요 급증 때문에 한국 내 공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더 짓고 채용 규모를 키우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자, 도쿄 일렉트론이 어디에 있냐면은 평택 캠퍼스 앞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꽤 큰 면적의 그 잔디를 깔아가지고 축구장처럼 만들어 놨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pH 파일을 받는 항타기가 섰어요. 제가 그 사진도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HBM의 공급 과잉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D램 수요가 부진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바일하고 PC 수요가 여전히 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하고 이 핸드폰이 전에만큼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고요. PC도 수요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I PC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곧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요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모바일은 잘 안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갤럭시 S25가 내년 1분기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수요들이 또 창출되거든요. 인공지능 AI 수요가 견조하더라도 전통적인 DRAM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내리막을 거둘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곧이곧대로 다 안 믿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HBM 단수가 8단에서 12단으로 높아지면서 수율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D램 생산량은 더 줄을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사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HBM 다이 사이즈 페널티 이게 뭐냐면 똑같은 300mm 웨이퍼에 D램을 생산하고 HBM 생산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 HBM을 만드는 그 면적이 보통 D램보다 3 내지 3.5배 더 많은 웨이퍼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이 사이즈 페널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이 양이 더 이렇게 더 공급이 되면은 그만큼 D램 생산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D램이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의 박상욱 연구원은 HBM 생산 집중으로 D램 공급이 자연히 부족하게 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서로 다른 거죠.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죠. 중국이 D램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으로 창신 메모리가 이 D램에 빅3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신 메모리가 CXMT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굉장히 많이 메모리 회사는 지금 1등 삼성, 2등 SK, 3등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 이 창신 메모리가 빅4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빅3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구물럭거렸는데 이 창신 메모리가 중국 정부의 많은 보조금을 받고 지금 빅4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도 지금 창신 메모리가 했는데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저전력 LPDDR5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LP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이런 거 지금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거의 세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LPDDR5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크게 검증된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시장에 본격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노무라 증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이에 대비해 구형인 DDR4 생산량을 줄이고 DDR5 생산을 늘리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평택 캠퍼스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P5를 지금 셧다운을 시켜놓고 증설을 안 해요. 그리고 P1, P2, P3에는 이미 완전히 다 돌아가고 있는 이 라인에도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형 D램 그러니까 1Z라든가 뭐 18나노, 16나노 이렇게 생산하던 D램 라인을 싹 갈아엎어요. 뭘로요? 1B, 1C, 1D로까지도 1D 같은 건 사실은 아직 개발이 지금 시작 단계인데 그거는 지금 26년에 생산될 건데 지금 평택 캠퍼스도 이 DDR4 이런 것들은 생산 안 하고 DDR5 이런 것들도 1B, 1C로 지금 하겠다는 최첨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저급한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 고성능의 반도체는 캐파를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 리트로핏 하면서 맞춰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생산량 조정도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 감산에 들어가는 거죠. 감산에 지난 겨울 그다음에 작년에 얼마나 많은 감산을 했어요. 감산을 하면은 중국 업체는 또 이렇게 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삼성증권은 내년이 IT 기기에 AI 서비스가 도입된 원년, IT 기기에 AI가 들어가는 원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한번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아까 저기에 본 거고요. 이게 중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주식에 대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K하이닉스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목표 주가를 26만원을 유지를 했어요. 미래에셋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률 증가율도 71%로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김영건 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를 그냥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HBM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령 겨울이 오더라도 가장 돋보일 종목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HBM만큼 더 좋은 그 반도체는 없습니다. 가장 좋게 나올 겁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던 2018년 3분기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8년 3분기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26일이죠. 26일이 목요일인데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HBM이라든가 DRAM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는 거는 메모리 그 반도체의 풍량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6월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돼서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돼서 실적 발표를 할 거죠. 좋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자, 황민성 삼성증권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11월께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저게 보고서를 겨울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빅컷 그냥 0.5%의 금리를 내린 거에 대한 수혜를 하나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대선 결과라든가 또 금리 이런 거 올해 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충족해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HBM은 피크아웃이 아닙니다. 고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고점이 그러면 언제냐? 26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모바일 HBM이 26년에 만일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고점은 27년, 28년으로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달팽이 부동산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